자, 1번 대표 문항입니다. 자, 오늘 할 게 이제 확률과 확률의 활용이니까, 자, 앞에 있는 경우의 수를 잘 활용해서, 그치? 확률을 할 건데, 오늘 이제 설명한 내용 중에 선생님이 좀 중요하게 포인트 잡아줄 게 뭐냐면, 경우의 수와 확률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윷놀이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도개걸림모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도가 나올 확률, 개가 나올 확률, 거리 나올 확률, 윷이 나올 확률, 뭐가 나올 확률, 이제 도개걸림모가 5가지가 있으니까 5분의 1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좀 포인트 잡아서 문제를 풀 거니까 경우의 수와 확률의 차이점을 좀 확실하게 갖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려운 문제라면. 알겠죠? 자, 1번 대표 문항을 보면 조부모와 부모를 포함한 8명의 가족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원탁, 자, 이런 것들 이제 밑줄 보면서 갈게요. 자, 원탁이니까 원순열이고 일단은, 그지? 그 다음에 부부끼리 이웃하여, 부부끼리 이웃이라고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는 이웃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조부모와 부모가 서로 이웃한대요. 그죠? 지금 이웃이 2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일단 크게 봤을 때, 그죠? 크게 봤을 때 부부끼리 이웃한 걸 이웃시키는 한 덩어리, 부부끼리 이웃한 걸 이웃시킨 한 덩어리를 보시면 돼요. 그지? 그 다음에 요게 이제 4명이니까 4명, 오, 그죠? 자녀들이 4명 있나 보다. 그래서 총 몇 개를 일단 원탁에 앉히면 될까? 5덩어리를 원탁에 앉히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조건에 맞는 경우의 수는 5팩토리알이 아니라 원탁에 앉는 거니까, 원순열이니까 하나 빼서 4팩토리알 가지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해돼? 거기에다가 이 조부모와 부부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가 또 2가지가 나옵니다. 그치?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또 자리 바꾸는 경우가 2가지씩 각각 반복되겠죠. 자, 이 경우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대로 앉는 경우고, 사실 확률이라는 건 그냥 뭐야? 8명을 그냥 원탁에 쭉 앉히는 확률이니까 확률을 따질 때는 여기다가 7팩토리알 가지를 써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우리 계산 한번 해볼까? 자, 일단은 4팩토리알 다 날리면 여기 7, 6, 5까지 나오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2 하나 약분해주면 요거 3이고, 그치? 자, 21에다 5 곱하니까 105분의 4가 나오겠네요. 확률은 얼마? 105분의 4. 그쵸. 처음부터 약간 만만하진 않죠. 그치? 그래도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들을 하나씩 접목해 가면서 차근차근 푸신다면 풀 수 있을 법한 내용이 된다. 됐죠? 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10번 문항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수학 1 통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수학 1에 있는 내용과 확통에 있는 내용을 같이 문제를 낸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10번 문항 보면 좌표 평면 위에 2점 A, B가 0,4, 0,-4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진답니다. 그렇죠? 그럼 총 36가지 경우가 나오겠지. 이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M, N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잘 봐. 첫 번째, 이제 전체의 사건을 얘기하자면, 전체의 사건의 가지수는, 그러니까 사실은 M, N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36가지가 돼요. 66에 36, 그치? 그때 지금 보니까 M 코사인 3분의 M파이라고 돼 있고 M 사인 3분의 M파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원 위에 점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죠. 원 위에 점을 표현할 때 R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죠? R 사인 세타가 바로 Y좌표가 되는 거죠. 맞아?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문항에서 알려주는 내용이 뭐냐면, M은 반지름에 해당하는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N은 3분의 N파이만큼 회전하는 각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그쵸? 그래서 다행히도 6을 딱 집어넣어 보니까 몇 파이가 돼요? 2파이가 되죠. 그러니까 n이 6이라는 걸 딱 이해해 보니까 3분의 6파이가 되면서 2파이. 그러니까 어차피 중복되는 건 없이 그냥 한 바퀴가 되는 거죠. 6번.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하면서 한 바퀴를 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R은 뭐야? 반지름이 되는 거고, 그지? 이때 삼각형 ABC의 넓이가 15보다 작을 확률은 이라고 돼 있어요. 15보다 작을 확률. 자, 그래서 잘 봐. 자, 사실은 선생님 이렇게 얘기합시다. 여기다가 이제 원을 하나 그릴 건데, 잘 봐요. 자, 얘는 4, 여기는 마이너스 4 라고 하면 여기도 4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그런데 여기 0이고, 그치? 그 다음에 요때 요 점이 뭐야? 0,4 0,4 0,4 요 점 이 A고, 그죠? 0, 마이너스 4 요 점이 뭐야? B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이미 얼마야? 8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원을 이거 잘 그려야 되는데 원을 반지름의 길이가 1이 되도록 하나,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되도록 하나, 반지름의 길이가 3이 되도록 하나, 이렇게 원을 만들 거야. 그 다음에 4 하나, 그 다음에 5 하나, 그 다음에 6이 하나,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원위의 점이라 그랬죠. 요게 요거 자체가 점 C가, 그치? 그럼 이때 M이 뭘 결정하냐면 반지름의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의 반지름을 결정해주고, 그 다음에 N이 뭘 얘기를 하는 거야? 회전하는 각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3분의 파이라는 건 결국 60도만큼 움직인다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60도를 움직이면 요 위의 점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60도는 요 위의 점이 될 거고, 그 다음 60도는 요 위의 점이 될 거고, 그 다음 60도는 요 위의 점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요 위의 점이 되면서 요렇게 위에 격자점이 만들어져요. 그쵸? 그러니까 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총 36개의 점이 만들어지는 게 맞죠? 근데 이때 넓이가 12보다 작아야 된대. 12보다 그럼 큰 것만 아니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한 변의 길이가 8인 삼각형이 나왔기 때문에 12보다 크려면 요때 이 높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뭐보다 크면 12보다 작아야 되니까 H가 뭐 이상인 건 아니면 돼요? 그렇죠. 3 이상이면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12부터 큰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럼 잘 생각해 보면 3이라는 점이 사실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8, 3이야. 그러니까 요 점은 포함되지 않아요. 이해돼? 그래서 잘 봐. 여기서 선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요 바깥으로 만들어지는 점들은 높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은. 맞습니까? 요 바깥으로 만들어지는 점들은 넓이가 다 뭐 이상이 된다? 그렇죠. 12 이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죠? 12 이상. 그래서 사실은 반대로 가로로 놓고 여기 위를 따져도 사실은 상관은 없는 상태가 되긴 해요. 근데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12가 되는 점부터 찾아볼까? 몇 개 나와요? 여기 하나 나오죠. 그치? 그 다음에 이때 요 길이는 사실은 뭐냐면 X좌표이기 때문에 코사인 값을 의미해요. 그치? 그러면 코사인 값이 어차피 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는 거야. 그죠? 그럼 우리는 코사인이 3, 4, 5, 6 되는 요 4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 높이, 그러니까 m 코사인 3분의 n 파이가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 3보다 크거나 같은 걸 따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이제 이미 4개 나왔어. 3, 4, 5, 6. 그죠? 그 다음에 자, 선생님이 따질 건 뭐라고 했어? 요것만 따지면 돼요. 요 선만 따져주면 되는 게, 왜냐면 대칭성을 갖고 있고 또 이렇게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 되는 점의 개수만 좀 따져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코사인 60도가 얼마죠? 코사인 60도. 2분의 1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m 곱하기 2분의 1이 3보다 큰 순간을 찾아보라는 거죠. 이때 그럼 m이 얼마여야 돼? 6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3에서 3보다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점, 여기 한 점, 그 다음에 사실 잘 그려야 되겠죠? 여기 한 점, 딱 2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쪽에 춤 4개, 하나 몇 개? 6개의 점들이 높이가 4 이상이 되면서 넓이가 12가 넘어가는 거고, 그지? 12 이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도 몇 개 있겠어요? 6개가 있겠죠. 따라서 확률은 그러니까 36분의 36에서 12개를 빼주시면 36분의 24가 되겠죠. 따라서 12로 나누면 얼마? 3분의 2가 답이 됩니다. 자, 난이도가 생각보다 있죠. 그런데 이게 언제? 2019 학년도 평가원 문제에서 나왔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잘 이야기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좋아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3번 대표문항입니다. 자, 같이 볼게요. 자, 주머니에 숫자 1, 2, 3이 하나씩 적힌 카드가 각각 2개, 5개, n개가 있대요. 자, 다시 이렇게 얘기합시다. 1이 적힌 카드가 2개, 그지? 그 다음에 2가 적힌 카드가 5개, 그 다음에 n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5라고 적혀 있는 것이 n개, 이거죠? 맞습니까? 다시 치고 다시 써줄게요. 5라고 적혀 있는 카드가 n장, 그죠?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맞습니까? 한 주머니에. 미쳤나봐요. 그치? 자, 3이라고 적혀 있는 카드가 n장.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요때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카드를 숫자를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 행위를 반복한답니다. 자, 어려운 말로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 걸 뭐라고 하냐면 복원 추출이라고 해요. 확인하고 다시 채워넣는 거. 확인한 걸 가지고 있으면 뭐야? 비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그냥. 자, 숫자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3000번, 여기서 3000번의 의미가 뭘까? 충분히 많은 양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많이 하면 뭐에 가까워진다?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통계적 확률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관계를 조금 물어보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3000번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알겠죠? 자, 숫자 2가 적힌 카드가 1500번 나왔답니다. 숫자 2가 적힌 카드가 1500번 나왔대요. 이때 n의 값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전체가 몇 장입니까? 그렇죠. 7 플러스 n이고 그 중에서 2가 나올 확률은 5가 되겠죠. 근데 이 확률이 그러니까 뭐야? 2분의 1이라는 얘기지. 따라서 n은 얼마란 얘기야? 3이라는 얘기. 뭔가 다소 좀 싱거운 얘기긴 하지만, 그치? 순간적으로 저렇게 말로 막 나와 있으면 어때요? 약간 멘탈이 깨지거나, 그쵸? 어려운 문제 아닐까라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전체적으로 확률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는 문제들, 그렇죠?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4번 봅시다. 자, 다음 표는 어느 지역 A, B 두 고등학교 학생에 대하여 하루 평균 30분 미만으로 운동하는 학생 중에서, 그러니까 30분 미만으로 운동하는 학생 중에서 기분이 나쁘네요. 비만인 학생 수와, 그지? 그 비율을 조사했대요. 학생 수와 그 비율을 조사했답니다. 자, A, B 두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하루 평균 30분 미만으로 운동하는 학생 수를 각각 A, B라고 할 때 B-A를 구하자 이렇게 돼 있죠. 맞아? 자, 근데 이게 사실은 뭐 되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잘 봐. 그러니까 선생님은 비율에 대해서 전체를 100이라고 했을 때 비율이라는 거 100분율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00분의 10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 10%라고 하죠. 그럼 여기에다가 얼마를 다시 곱하면 100이 될까를 고민해 보면 돼요. 얼마? 10분의 10분의 1000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시
100분율이죠. 10%를 100%로 만드는 거 10분에 뭘 곱하면 돼요? 100 곱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8이라는 비율을 100으로 만들려면 18분에 100을 곱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체 비율을 확인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할 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등장했다고 하지만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12명인데 그 비율이 10명이래. 이해돼?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12명인데 그게 10%니까. 그쵸? 그럼 12명에다가 10분의 100을 곱하면 얼마가 돼요? 120명이란 얘기가 됩니다. 전체 학생 수가. 그죠? 자, 그 다음에 비고등학생 수는요. 36명이고 그게 18%랍니다. 그러니까 36명에다가 뭐 18분의 100을 곱하면 전체 학생 수가 나오는데 여기는 얼마? 200명이겠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얘가 A고 얘가 B. 따라서 B에서 A를 빼주시면 200에서 120을 빼는 거니까 얼마? 80이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 라고 풀 수 있는 사실은 뭐 생각보다 가벼운 문제. 그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자, 16번 대표문항 문제죠. 사실은 이 문제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교과서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서에 아마 다 들어있을 건데 그거에서 좀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문제라고 합시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하나 잡자면 기본적인 개념은 이 그림을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한 변의 길이를 뭐 A라고 합시다. 거기에서 반원을 그리시면 그죠? 잘 봐. 요 반원이 나타내는 호 위에 있는 점을 만들면 요때 A, B, 이 위에 있는 점 P가 이루는 삼각형은 뭐야? 직각삼각형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반원 내부의 점이 찍히면 뭐가 됩니까? 둔각삼각형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반원 외부에서 찍히는 사각형 내부의 점을 따지면 요거는 뭐가 돼요? 예각삼각형이 되죠. 물론 양 끝점에 점을 잡으면 직각이 되긴 합니다만 사실 이거는 기하적 확률로서 면적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선 하나에 들어있는 것들은 면적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내부만을 따지시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내부라고 나와 있을 거고. 됐죠? 그래서 분위기를 보면 그러니까 요 반지름을 기준으로 원을 그렸을 때 내부에는 둔각, 그죠? 경계선에는 직각, 그죠? 그 다음에 외부에는 예각이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려면 예각삼각형 내지는 둔각삼각형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좀 말도 안 되지만 이 위에 점 P를 잡았을 때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0입니다. 면적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선의 길이만 등장하니까. 이해되십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 호의 점이 쭉 찍히면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제로라고요. 수학적으로는. 이해돼? 면적이 있어 없어? 면적이 없다고요. 알겠죠? 되십니까? 근데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 ABCD의 내부에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정사각형이 ABCD 뭐 위치는 중요하지 않겠지만 한 변의 길이가 3이랍니다. 정사각형이고요. 임의의 점 P를 잡을 때 정사각형 ABCD의 네 꼭지점과 점 P 사이의 거리가 모두 루트 2 이상이 될 확률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 내용에 좀 확장성을 갖고 있어요. 이해되니?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합시다. 거리가 모두 루트 2 이상이 될 확률이라고 얘기했죠. 자, 루트 2는요. 그러니까 각 꼭지점으로부터 루트 2보다 벗어나줘야 되거든요. 거리가. 그러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2가 3보다 작을까요? 라고 말한다면 얘가 얼마야? 2루트 2고, 그쵸? 얘가 얼마예요? 8, 루트 8이거든? 그러니까 3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렇게 계산하는 친구도 있겠죠. 선생님 루트는 1.4 정도 되니까 두 개 더해봐야 3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억하셔도 상관은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루트 2라는 점을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보고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 딱 거리가 루트 2인 점이 이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자, A로부터 루트 2 이상이 되는 점들은 이쪽에 생기겠죠.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 B로부터 루트 2가 벗어나는 점들은 여기를 뺀 이 부분에 생기면 되고, 막 각각의 좌표에서부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은 어딘가? 라고 말하면 여기죠. 빗금친 부분에 점이 있어야만 뭐야? 각 꼭지점으로부터 전부 다 루트 2 이상이 되는 점이죠. 자, 경계선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 의미가 없다 그랬죠. 맞습니까? 넓이로서. 자, 그럼 이때 확률은 전체의 넓이가 얼마죠? 9고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9에서 루트 2인 원이 딱 4개죠. 그죠? 그러니까 4개를 모으면 원이 하나가 되겠죠? 맞아? 그래서 뭐 2파이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률은 9분의 9-2파이,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풀다 보면 아마 요거에 관련된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는 한번 대표로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죠? 요것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0번 빈출이라고 나와 있는데, 빈출인 거 맞긴 하지만 이게 뭐 최고 난이도 문제일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게끔 되는 문제. 자, 전교생이 600명인 어느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소지하고 있는지 조사했답니다. 그죠? 스마트폰을 소지한 학생은 500명이고, 100명은 없네. 그죠? 이걸 문찐이라고 합니까? 맞죠? 아니지. 그치? 공부를 위해서 핸드폰을 없앤 학생들도 있겠죠? 그러면, 그렇지. 핸드폰을 없애는 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또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핸드폰을 없애기가 좀 그렇죠. 공부할 때 핸드폰을 꺼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태블릿 PC를 소지한 학생은 120명이래요. 근데 이 학교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이 학생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모두 소지하고 있을 확률은 이라고 돼 있어요. 단 모든 학생들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소지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합집합 자체가 그냥 전체 집합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이게 근데 선생님이 좀 봤을 때 최고 난이도 문제 정도 되려면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학생의 확률의 최대값, 최소값으로 나왔어야 좀 아름다운 문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잘 봐. 그러면 전체가 600명인데, 그쵸? 500명, 120명이라고 하니까 둘 다 갖고 있는 애들 몇 명이란 얘기야? 20명이란 얘기죠. 그죠? 여기는 480이고, 500명. 그죠? 여기는 100명. 맞습니까? 그러면 600명 중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PC 모두 갖고 있는 애, 부르주아? 집이 좀 사는 애들? 아닌가요? 30분의 1이네. 그래서, 이게 뭐 조금 맥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죠? 이해가 되시죠? 좋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집합이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았다고 생각해요. 집합이 높았기 때문에, 그쵸? 이게 내 눈에만 보이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쵸? 그쵸? 이게 영상에 잡혔어야 되는데. 아무튼 까먹었잖아. 아무튼 뭐야? 집합과 연계가 돼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 그치? 그죠? 집합과 연계가 돼서 난이도가 높았던 거지. 사실 생각보다 뭐 어렵지 않은 문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6번 신유형 문제. 좀 난이도가 높은데. 자, A, B, C, D 4개의 축구팀이 있다. 이들은 각각 다른 팀과 한 경기씩 치르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의 팀이 경기에서 이기고 질 확률은 같다. 그러니까 모두 다 이기거나 질 확률이 반반, 2분의 1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경기에서 모두 이기거나 모두 진 팀이 생길 확률을 n분의 n이라고 할 때, m 더하기 n은, 그죠? 잘 봐. 비기는 경기는 없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시다. 자, 경기를 치르는 횟수는 네 팀 중에서 2팀을 뽑으면 되죠. 악수하는 경우와 똑같이. 그래서 6가지가 나와. 그런데 이 6가지 경우에 대해서 승패를 적용시키면 6 곱하기 2의 4제곱까지, 2의 6제곱까지죠. 2의 6제곱.
이게 6제곱이 왜 등장하냐면 매 경기마다 승, 패, 패, 승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해요. A, B가 붙으면 A승, B패, A패, B승 이런 식으로 모든 경기마다 승패가 바뀌는 두 가지 경우가 나오죠. 그러니까 6가지 경우 중에서 승패가 바뀌는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다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게 전체의 경우의 수예요. 모든 경기를 다 담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모두 이긴 팀. 그러니까 모두 이긴 팀이 있을 때, 모두 이긴 팀이라는 건 모든 경기에서 이긴 거죠. 그렇죠? 그러면 모두 이기는 팀을 하나는 골라줘야 돼요. 그렇죠? 네 팀 중에서 모두 이긴 팀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총 4가지 경우가 발생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얘는 한 팀이 경기하는 경우가 몇 번일까? 3번이라 그랬어요. 그죠? 왜 3번이냐면 A팀이 B 한 번, C 한 번, D 한 번 이런 식으로 나 빼고 상대 팀이 3팀이기 때문에 모든 팀은 경기 횟수가 3번입니다. 그렇죠. 모두 이긴 팀은 그 4컴비네이션. 한 팀을 모두 이겼다고 할 때 걔가 모두 이길 경우의 수는 하나죠. 이기고. 맞아요? 3경기.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그 팀이 경기하지 않는 경기들이 있죠. 3경기는 경기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 걔네들은 승패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난 다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도 2의 3승을 써주시면 돼요. 나머지 경기의 승패의 경우까지. 자,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4 곱하기 2의 3승까지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모두 진 팀이 있을 때, 자, 모두 질 팀을 하나 꼽아주시면 되고요. 얘도 똑같이 뭐야? 다 졌어. 그 다음에 나머지 3팀의 경기는 관계없죠. 자, 그러니까 여기도 4 곱하기 2의 3승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야? 모두 지는 경우, 모두 이긴 팀이 있는 경우와 모두 진 팀이 있는 경우가 겹칠 수 있어요. 한 번에 모두 지고 모두 이기는 경우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모두 이긴 팀과 모두 진 팀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를 따질 겁니다. 이해되죠? 그럼 모두 진 팀과 모두 이긴 팀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네 팀 중에 일단 2개를 뽑아요. 그 다음에 한 팀은 무조건 이길 거고 한 팀 무조건 질 건데 그게 바뀌는 경우가 또 있겠죠. A, B를 뽑았는데 A가 다 이기거나 B가 다 지고 A가 다 지거나 B가 다 이기고, 그죠? A가 이기고 B가 다 지거나 A가 다 지고 B가 다 이기거나 이런 식으로 2가지가 발생을 해요. 맞아? 얘네들이 하는 경기는 총 몇 번입니까? 5번이에요. A가 하는 경기 몇 번? 3번. B가 하는 경기 몇 번? 3번이야. 근데 하나는 겹쳐요. A, B가 같이 경기하니까. 그럼 이 5번의 경기의 승패는 이미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곱하기 1에 5승이 되고, 맞습니까? 나머지 한 경기의 승패는 관심 없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죠? 맞습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얘는 6 곱하기 2의 제곱이 되겠죠. 맞습니까? 위에가 다 3승이니까 2 곱하기 2의 3승 하시면 되겠네요. 맞니? 3 곱하기 2의 3승. 그렇죠. 그러니까 이 2개 안에 얘는 몇 번 카운팅 되는 거야? 2번씩 카운팅이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6 곱하기 2의 6승에서 이거 2개 더한 다음에 요건 한번 빼주셔야겠죠. 그러면 4에서 3 빼니까 얼마? 5 곱하기 2의 3승 이렇게 정리가 돼요. 맞지? 따라서 2의 3승 지우면 여기가 뭐야? 2의 3승 나오죠. 6, 8에 48분의 선생님 이렇게 잘못했는데 잘 봐요. 경기가 총 6번 있는 거지 이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쵸? 경기가 6번 있고 모두 승패가 정해지니까 여기다 6을 곱하면 잘못 곱한 거죠. 요것만 좀 수정할게요.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설명할까? 아니죠? 잘 봐. 그러니까 쏘리.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경기의 승패의 경우는 2의 6승까지가 나오겠죠. 그죠? 승패만 따져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2의 6승분의 아까 똑같아요. 요거 두 개 더한 거랑 요거 더한 거, 뺀 거. 그죠? 그래서 얼마? 5 곱하기 2의 3승. 따라서 2의 3승, 2의 3승 나누시면 여기 2의 3승 남죠? 그래서 8분의 5가 나와요. 자, 8분의 5가 뭐예요? 모두 이기거나 모두 진 팀이 있는 경우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 돼요. 사실 난이도가 조금 높았던 문제입니다. 됐어요? 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5번 문제 봅시다. 1등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세집합 x는 1, 2, 3, y는 4, 5, 6, 7, z는 8, 9에 대해서 조건 가를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 f는 x에서 y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조건 나를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 g, y는 z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여 합성함수 g 서클 f, x에서 z를 만들 때 이 합성함수의 치역이 z1 확률은 이라고 되어 있어. 맞아? 자, 봅시다. 자, 집합 x의 임의의 두원서 x1, x2에 대해서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는 fx2가 크다. 그러니까 증가 형태여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증가니까 뭐야? 컨비네이션이 되겠죠. 뽑으면 크기 순서대로 나올 테니까. 그 다음에 함수 g의 치역은 z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좀 어려운 문제인데,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니까 1, 2, 3이고, 그 다음에 4, 5, 6, 7이 있고, 그 다음에 8, 9 이렇게 원소가 나열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F 함수는 총 몇 가지가 생길까? F라는 대응은 X에서 Y로의 대응 관계. 여기서 그러니까 3개를 뽑아서, 그쵸? 크기 순으로 나열해주면 되는 거니까 총 경우는 4 컨비네이션 3 해서 4가지의 함수가 생기죠. 이해돼요? 4가지의 함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G는 Y에서 Z로 가는 거죠. 맞아? G는 Y에서 Z로 가는 거야. 그런데 치역이 Z라는 거죠. 맞아? 치역이 Z라는 얘기는 뭐야? 상수함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GX의 치역은. 상수함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뭘까? 8의 몰빵이 되거나, 그죠? 9의 몰빵이 되면 안 돼요. 모든 함수가 8에 대응되거나 모든 숫자가 9에 대응되는 저 8가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조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G 대문자로 쓰려고 그래. G의 치역 Y에서 Z로 가는 함수잖아, 그냥.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는 사실은 4가 고를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 5가 고를 수 있는 것도 2가지. 그래서 2파이 4가 돼요. 그래서 총 2의 4승가지의 함수가 만들어지긴 하지만 상수 함수 하나, 2개, 몇 개를 빼야 돼? 2개를 빼서, 그죠? 14가지의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F의 함수가 구성되는 4가지와 G가 구성되는 4가지를 곱하시면 4 곱하기 14 해서 총 함수는 56가지의 함수가 만들어져요. F와 G의 경우를 따라서.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합성 함수를 만들어서 X에서 Z를 만들 때 함수의 치역이 Z1 확률인 거죠. 맞아? 이해되시죠? Z1 확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제 뭘 할 거냐면 F에서 G 갔다가, 그죠? 그러니까 X에서 Y 갔다가 Y에서 Z 가는 함수를 만들 건데 그때 치역이 이 2개가 고스란히 살아남는 경우를 따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56가지 경우에서 이런 경우는 아까랑 똑같아요. 치역이 하나로만 결정되는 경우를 빼고 나머지는 다 치역이 2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X에서 Y로의 함수가 지금 몇 개 만들어져요? 4개가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서 임의의 하나를 그냥 이렇게 만들 거야. 자, 이렇게 순서대로 쭈르륵 대응한다고 가정합시다. 4가지 중에 하나. 근데
근데 이제 이 G에서 Y로 가는데 하필이면 요 세 개가 하나로 몰빵이 되고 요 7이 9로 대응되는 경우가 하나가 생길 수 있겠지. 그럼 이 경우는 F에서, 그러니까 X에서 Y로 갔다가 Z로 가면 함수가 몇 개밖에 안 생겨? 치역이 하나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돼요. 왜냐면 G라는 함수가 4, 5, 6은 8에 대응하고 7이 9에 대응되는데 1, 2, 3이 들어가서 4, 5, 6이 나오고 그게 8로 나오니까 합성의 정의역은 1, 2, 3이 정의역이고 치역은 8로만 결정이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요 하나의 함수에 대해서 치역이 하나로만 결정되는 경우는 몇 가지? 두 가지가 발생해요. 그렇죠? 요 세 개가 8로 가는 경우와 요 세 개가 9로 가는 경우가 생기겠지.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X에서 Y로 가는 네 가지에 대해서 합성했을 때 치역이 위에 거 하나 아래 거 하나 나와야 되는데, 그쵸? 그런 경우가 총 몇 가지라? 4 곱하기 2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요 8가지는 치역이 몇 개로 정의가 된다? 하나로 결정이 되겠죠. 따라서 확률은 56분의 56-8이 돼요. 따라서 56분의 48이 되면서 4로 나누시면 14분의 12, 2로 나누면 7분의 6이 됩니까? 그죠? 답은 얼마? 7분의 6이다 라고 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좋아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